여러분, 주택시장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보면 다 해결됩니다.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 이렇습니다. 주택시장 미래 예측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선착순 10명 예약은 필수고요. 하반기 재개발 투자 원칙과 유망 지역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개발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재개발 투자는 작은 금액으로 큰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투자 수단입니다. 자,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분들, 그리고 지금 투자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실 분 연락 주십시오. 자, 1:1 개별 상담, 이것은 수시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1:1 개별 상담은 나는 꼭 1:1로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저와 또 우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넘어가서요.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지난해 하락 국면으로 갔다 지금 서서히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사실 가격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를 꼽아보면은 금리나 뭐 정책 방향,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유동성, 뭐 여러 가지의 가장 변수들이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부동산이 막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바로 이 심리입니다. 심리. 이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심리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이 심리가 정말 막 좋았다가 안 좋아졌을 때와,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또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턴했을 때, 심리는 단기간에 긴 시간의 심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잠깐 몇 개월 사이에도 심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부동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 집값을 예측하는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택가격 전망지수, 즉 CSI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수가 100 이상이면은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사람들이 전망한다는 거예요. 심리가. 그리고 지수가 100 이하면은 1년 뒤에 집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지수의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가 오르는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는 추세로 가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추세를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언제 투자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이것만 알아도 절대 투자할 때 실패하는 투자가 아닌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추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추세를 알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추세라는 거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같은 방향으로. 추세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요.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 그럴 때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여기서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꺾여. 하지만 이 꺾이는 기간이 길어봐야 3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에서 5개월. 그리고 원래 추세가 어떤 거였어요? 상승 추세였잖아요. 그런데 규제 때문에, 규제 효과로 꺾였다가 한 3개월에서 5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원래의 추세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원래 상승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에요. 이렇게 하강, 계속 떨어져.
그럼 이거 떨어지는 것도 가만 놔두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개인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크게 금융 자산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한 75%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써요. 부양책을. 이렇게 떨어지는데 부양책을 쓰게 되면 부양의 효과로 시장이 갑자기 오르네.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역시 3개월에서 5개월을 못 넘긴다는 거. 5개월을 못 넘기고 원래 추세는 어떤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였죠. 하락. 다시 3개월, 5개월 후에 하락으로 다시 추세를 바뀌더라. 그래서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추세가 크게 바뀌는 건 어느 때예요? 우리가 뭐 금융위기라든지 커다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추세가 크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부동산은 상승 국면도 있고 하락 국면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상승 국면이 길고 하락 국면은 짧았어요. 단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과거에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 지수 우리 그 9.13 대책이라고 2018년도에 9.13 대책이라고 역대급 대책이 나왔죠. 이 대책이 왜 나왔어요? 집값이 막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2018년 여기가 7월 달이에요. 97이었는데 7월 달에 97인데 8월 달 거의 109 그 다음에 9월 달이 되니까 128까지 지수가 올랐어요. 아까 지수가 100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 심리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9월 달에 대책이 나왔어요. 9.13 대책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워낙 강하게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83까지 바닥을 찍었어요. 83까지. 그렇죠? 그리고 83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로 그렇죠? 여기가 요 빨간 선이 100이거든요. 드디어 2019년 6월 달에 100을 찍고 2019년 7월 달에 100을 넘어갔어요. 자,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보세요. 2018년 9월 달에 9.13 대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졌어. 근데 보세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1월, 2월 되니까 83, 3월에도 83.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83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83으로. 그러면서 4월 달부터 이게 상승 국면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 국면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닥이 여기가 확인이 됐잖아요. 바닥이 확인이 되고 이게 보니까 오르네.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때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나 이때. 계속 올라서 2019년 12월 달은 125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올라왔다는 건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CSI 지수가 상당히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또 한번 보면은 2019년도에 또 1216 대책이라고 해서 9억 원 초과주택 LTV 강화, 15억 초과주택 담보대출을 아예 못하게끔 아주 역대급 강력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12월 달이 125까지 올라갔어요. 이 심리지수가. 지수가 125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 12, 16 대책이 나왔죠. 19년도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이렇게 쭉. 1월 달, 2월 달도 더 떨어져. 3월 달 비슷하다가 4월 달에 완전히 100 이하로 드디어 넘어왔죠. 그리고 4월 달도 똑같이 96으로 여기도 4월 달도 96이고요. 5월 달도 96이 지표가. 그러더니 6월 달 되니까 올라왔어요. 100을 훨씬 넘어왔죠. 그리고 7월 달 되니까 125까지 올라왔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바닥이 여기서 이게 올라왔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때 투자를. 그래서 이 CSI 지수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17 대책.
2020년 6.17 대책이 나왔을 때 이때도 한번 보세요. 2020년 6월 달이죠, 여기. 요때가 또 집값이 112까지 지수가 올라가니까 요때 대책이 나온 거죠.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 되니까 125까지 올랐어요. 125까지 오히려 올랐다가 횡보, 125로 횡보를 하다가 이때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그 117까지 떨어졌어. 117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랐죠.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방향이 또 턴했잖아요. 턴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이게 심리가 바뀌었네. 그러면 우리 투자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미래의 1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르면은 1년 후에 집을 살까요? 아니잖아요. 오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놔야 될 거 아니야. 1년 후에 오른다고 생각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가격 CSI 지수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이게 이제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2022년 지난해 4월 달에 114를 찍었어요. 114.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100을 넘어서서 114까지 올라왔다가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쭉쭉 떨어져서 100 이하로 쭉쭉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난해 11월 달 2022년 11월 달에 61까지 바닥을 찍습니다. 자,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고선 올라갑니다. 62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추세가 바뀐다 지금. 추세가 바뀌니까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6월 달에 6월 달에 100을 딱 찍더니 7월 달에 102까지 올라왔어. 102까지. 심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1월 달이나 2월 달이라도 이때 뭔가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네 생각하고 투자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익을 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도 확실하게 아시면은 투자할 때 실패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할 때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멈칫할 때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해야 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역발상 마인드잖아요. 여러분들도 역발상 마인드로 항상 행복한 돈을 많이 버셔서 행복한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